서진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어저께 이제 그 전년도 영업이익 600원이었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23년도 당해년도 390억이다. 그래서 22년도 600억이었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 17% 감소했다. 심지어 23년도 단기 순위 적자가 230억이 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쩌면 이제 요것 때문에 서진 시스템의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는 내려가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단기 순손실을 본 이유가 외환 차손 및 외환 환손실 증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실제로 회사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 외환 거래에 따라서 그 아비트레이지를 갖다가 이제 해놓는데 이 아비트레이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무관하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매수 기회로 하고 생각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처음에 놀라지만 분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하루 이틀 뒤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중요하다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시대 실적입니다. 4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죠. 야, 1분기, 2분기, 3분기도 괜찮은데 4분기 엄청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서진 시스템의 주요 제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챗 GPT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챗 GPT를 우리가 검색을 하죠.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은 누굴 것입니까? 엔비디아 칩. 아직은 AMD가 열심히 따라잡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면은 엔비디아 칩을 갖다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칩 자체. 엔비디아는 이제 역시 패밀리스 기업이에요.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누구한테 의뢰를 하느냐? TSMC, 대만의 TSMC에 의뢰를 해요. TSMC 논았죠. 애플, 엔비디아, 퀄컴도.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TSMC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기업인데. 그럼 이제 그 TSMC 칩을 만들어주면은 그 칩을 만들었을 때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는 누가 독점하느냐? 작년 올해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이제 마이크론 일부 가져가긴 하죠. 아직 미미합니다. 그 대부분의 그 메모리를 누가 만드느냐? HBM3를 갖다가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그럼 이제 논외로 치고 그럼 이제 고속 서버를 갖다 만들어 돌리는데 우리가 막 검색을 하면은 구글이든 어디든지 가서 서버에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한 쿼리 우리가 검색하는 걸 쿼리라고 하는데 한 쿼리가 기존 검색은 0.3와트. 근데 생성형 AI, 챗 GPT가 생성형 AI는 검색을 할 때 3와트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검색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한 1억 개 넘는 그 파라미터를 갖다가 동원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게 10배 이상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무엇이냐? 전기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챗GPT에 끼친 영향력이 생각하지 못한 영향이 뭐냐? 엄청난 전기 수요를 발생을 시켜요. 전기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 전기를 자체를 필요해야 되지만 전기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데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하냐? 발열이 있어요. 발열. 지금도 데스크탑 아마 스마트폰은 덜하긴 하지만 데스크탑 같은 경우마다 우리가 수차례 수시간 돌리면은 뜨끈뜨끈해지죠. 그러니까 팬이 막 돌아가죠. 심지어 노트북도 열심히 돌리면 팬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발열을 해결해야 돼요. 발열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 빅테크 업체들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사막에다 갖다 놔요. 왜냐면 도심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 아니면 사막에 갖다 놓는데 사막에 갖다 놓으려니까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거기에 또 송배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고압선을 갖다가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막에다가 그 전력선을 갖다가 초고속 전력을 갖다 공급하기보다는 아예 ESS 엄청난 ESS를 갖다가 아예 탕 놓습니다. 그러면 ESS에서 나온 전기를 갖고 서버를 돌립니다. 제가 한참 얘기 드렸는데 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서진 시스템이 ESS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챗 GPT가 올해 내년 3년 쭉 간다면 서진 시스템이 만드는 ESS의 수요도 여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SK증권이 발표한 리포트 중에 가져왔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2030년까지 최소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한다. 최소 10배. 제 생각에도 10배는 더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을 막 열심히 썼어요.
스마트폰에서 우리 인터넷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니까 3세대만 해도 뭐 LTE 를 갖고 쓰는데 LTE만 해도 좀 순조로웠죠. 근데 5세대로 가니까 더 빨라졌어요. 6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캄보디아 출장을 갔는데 캄보디아 오지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되게 못 사는 나라죠. 근데 오지 캄보디아 수도도 아닌 오지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기도 잘 안 통하는데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아주 느린 그 검색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 사람의 어떤 그 검색의 욕구는 원초적이구나라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10배 이상 성장할 거라 봅니다. 그럼 이게 10배 성장하는데 인공지능 못지않게 인공지능은 전기차 못지않게 전력을 갖다 소모한다. 그래서 전력을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뉴타를 말씀드리죠. 원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전에서 조금 더 작은 원전은 14기가 정도 생산하는데 1기가 정도. 삼성전자 짓고 있는 평택이 짓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그게 한 1기가 정도 필요해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는 공장 1기가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1기가 정도의 수요면은 이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을 깔기 시작하면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고. 근데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선인 시스템은 열 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ESS 쓰면. 그래서 ESS 시장도 계속 팽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인 시스템을 가져왔고 만약에 오늘 선인 시스템이 외환 환산 소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적자야? 두려움을 느껴서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면 아싸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종목은 HLDNI인데 정몽은 한라그룹 회장. 그 한라그룹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들이 있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이고 창업주이고 정세영 회장이 지금 맡고 있는 그 그룹이 어디입니까? 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지금 언론에 많이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는 이제 본업인 현대산업개발보다는 한국축구협회 회장이어서 예. 그러니까 한라그룹도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일가이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동생입니다. 정인영 회장 일군 한라그룹의 아들 정몽 회장이 아이스하키에 또 아주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한라그룹 회장이 HLDNI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56억을 팔았다. 아니 총수가 팔았다는 큰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무엇이냐면은 정몽 회장이 HL홀딩스에게 자기 갖고 있던 HLDNI 지분을 무려 284만여 주를 갖다가 처분 단가를 거의 2,000원에서 56억을 갖다 증여를 냈어요. 증여를 냈으니까 이제 HL홀딩스라는 정몽원 회장이 HL홀딩스를 갖고 있고 HL홀딩스가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HLDNI 내가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HL홀딩스에다 증여를 냈다라고 공시한 것입니다. 장내에서 판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면은 증여한 발표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을 낸 거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일 발표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낸 것을 증여세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증여세 적게 낸 것이 원하겠어요? 증여세를 많이 내고 싶겠어요? 증여를 하는데 앞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요? 그럼 증여세 늘어나겠죠? 증여를 하는데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거나 횡보를 해요. 주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증여 시점을 고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 증여 공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앞으로 2개월 동안은 큰 호재는 없지만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2개월이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증여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는데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2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개월,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죠. 예.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SK증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챗GPT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갖다 얘기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KNINX라는 기업인데 그 KNIX가 역시 이제 3개월 정도 있으면 주가 올라가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종목명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INX. 예. 지금 실시간 방송이니까 그걸 갖다 제가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서인 시스템에 예. KINX. 역시 챗 GPT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그 자세한 거는 방송 시간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어제 공시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영화무역홀딩스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화무역홀딩스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저 PBR주를 계속 노려보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 전에 최성모 그 부총리 얘기했잖아요. 자사주를 가서 소각한다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걸 연계시키겠다. 엄청난 발표죠. 예. 아마 영화무역홀딩스도 조만간 뭔가 허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그 성남 중일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그 전 매출에서 무려 12%, 13%가 납니다. 그러니까 효성중업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효성중업은 건설 부문과 그 발전기 분야가 배전기 분야가 두 개가 큰 분야가 있는데 건설 분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PF 손실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분야가 우려되는데 이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심지어 효성중업의 주가를 견인한 것은 이제 고압 이 분야는 계속 쭉쭉 성장하는데 건설 분야 역시 호재가 나왔으니까 효성중공업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한국조선행이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은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의 주가는 고스란히 한국조선행에 들어갑니다. 개별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5,100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전년 22년 2월 대비 12%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